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 문제가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간인데요.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의장의 로드맵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정정당당. 오늘도 김희정, 김유정 두 분의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당초 일정보다 한 18일 정도 최종적으로 이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시점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늦추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상황을 좀 고려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일정도 양당의 이제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이제 합의를 해야 이게 이제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좀 양당의 상황이 뭐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당은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야당은 뭐 내일부터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에 나가셔야 되고 또 원내대표 선거도 목전에 두고 있고 이 일정이라도 이게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도 한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연초에 대통령님과 그리고 국회의장님 두 분이 다 이제 양대 산맥이죠. 그런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합의를 했고 또 국민들도 국회의원 하는데 뭔가 제도적 변화가 있으면 국회의원으로 제대로 뽑지 않을까 해서 좀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의장님이 제시한 로드맵도 이미 스스로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 이대로 가도.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1년 전에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진표 의장님이 제시한 것대로 가도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어기고 간다. 예. 계획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제 여야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속한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3월 8일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제부터는 일사불란하게 국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나 또 선거구제 개편 가는 것은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갈 수 있는 기본은 됩니다. 그러면은 의장님이 제시한 로드맵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야당은 지금 전체 수장이 사실상 국회를 매일 출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국회 의정 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제시한 안도 이미 늦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정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게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끝나고 나면 원래 국회 룰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에도 붙여져야 되는데 그 일정까지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은 뭐 전당대회 끝나면은 네. 의장께서 제시한 일정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본이 갖춰져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 지금 계속 매몰돼 있을 때 저희는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당내 사정이 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장이 야심차게 지금 내놓은 또 최근에는 금기어라고 여겨졌던 이제 비례대표 50석 확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반적인 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미뤄졌습니다만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월 10일 그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마 여의도에 있는 그 어떤 분도 그거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거라서 시간은 조금 늦춰지겠습니다만은 늘 그랬듯이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데드라인 임박해서 해왔던 것들이 통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미루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전원위원회라는 건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선거제 개편을 가지고 이렇게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같이 이렇게 끝장 토론 형태로 가는 것도 사실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여야가 놓친다 그러면은 국민적 질타가 더욱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도 뭐 여기 착실히 준비해 왔고
해야 될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전원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일단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뭐 양당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또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조금.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이 있죠. 의장 직속 자문위에서 내놓은 세 가지 안, 자문위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문위안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그 틀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은 일단은 좀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21대에서 했던 제도 말고 그 전에 20대까지 했던 소선거구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든 뭐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됐든 비례대표제에 관한 한 연동형을 선호한다, 뭐 이런 그 시각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맞습니까? 선거구제 관련해서 직접 뽑는 지역구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중대선거구제가 될 수도 있고 소선거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비례대표 제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 있었던 당 중에 소위 위성정당, 뭐 미래한국당도 있었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해서 선거 끝나자마자 이름도 없어졌던 말 그대로 짝퉁 정당, 떴다방 정당들 지금 현행 비례대표제 그대로 가면 다시 반복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연동이든 연동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연동형은 안 된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별도의 비례대표 의사를 정확하게 해주자라는 입장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동형을 하는 순간 지난번처럼 똑같이 위성정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것만 좀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예. 실제로 연동형을 하는 순간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게 되고 예. 또 몇 명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국회의원 수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권 쪽에서는. 그런데 연동형을 하는 순간 연동 형태에 따라서 비례대표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정서와 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이슈를 말씀하셨어요. 이거 연동형을 이제 반대하고 연동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거를 이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연동형을 찬성하는 입장이신가요? 예, 저희는 이제 연동형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 안대로라면 아마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러진 아직 않습니다. 이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사이에서 확정은 안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선거제 개편이라는 큰 대전제를 놓고 봤을 때는 예.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국민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 하나만한 개편을 왜 하느냐라는 어떤 그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의장께서 이제 비례대표 50석 확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기어를 소환하셨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야당은 이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예. 지금 있는 의원 정수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원들 그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예산 동결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특권도 줄이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확대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연동형으로 간다고 하면 그 의원 정수 확대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 예. 점에서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뭐 양당 정치의 폐해랄지 극단적 어떤 분열이나 갈등 양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다고 했으면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회피하다가는 사실 그 어떤 적절한 대안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야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비례 확대. 그게 예. 이제 준연동형이든 연동형 비례대표든 그 개편을 하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요인이 바로 이제 의석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물론 정치가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만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야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산도 동결하고 뭐 특권 내려놓고 보좌 진수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뽑아놓고 나서 의원들끼리 뽑아놓고 나니 그 느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또 속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문제로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사표가 없어지도록 하는 논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지금 야당은 그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의사 왜곡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자꾸 비례대표 늘리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선거제 개편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의원수 늘리자, 비례대표 늘리자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원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 야당에서 제안한 건 아니고요. 예. 의장께서 이제 뭔가 절충안을 마련을 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안을 하신 거고 듣고 보니 야당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인 것이지 앞장서서 우리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 의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가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나서서 뭐 얘기할 처지는 안 되고요. 의장의 제안에 필요성 공감 정도 그 정도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또 뭐 그거를 갖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제도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병립형을 이제 선호하시는 거고 의원수를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둔 상태에서 하자시는 거고 한쪽은 이제 그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의원수를 좀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하도록 하고요. 3.1절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3.1절 공휴일인데 국회는 소집이 됐고 이제 개점 휴업 상태였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장애로 나가서 이제 대일 비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그 파트너 관계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것을 놓고 오늘 상당히 지금 공방전이 지금 치열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야당에서 비판이 야당에서 있었으니까 먼저, 뭐 예.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선은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제 예. 이제 그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3.1절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이제 벌떡 일어날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5분 30초 동안 1,300여 자의 기념사였는데 작년 8.15 광복절 그 경축사보다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거더라고요. 아마 역대 가장 짧은 기념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이 짧으면, 그러니까 길이가 짧으면 내용이라도 굉장히 핵심 알찬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진보 보수에서는 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국권 침탈의 일본에 대한 그 역사 비판이 전제가 됐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진보 보수 막론하고 있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는 묻어두고 그냥 미래로 가자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공분하고 있고 특히 대법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지금 배상 문제를 가지고 대법에서는 전범 기업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런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제3자 변제하는 대의 변제 얘기를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분노 그리고 지금 몇 분 안 남아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 포함해서 전부 다 아마 귀를 의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 인식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전제는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일 새로운 파트너십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반성이나 전제, 사과에 대한 전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미래로만 가자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일본의 입장과 주장하는 바와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굉장히 일본에서는 아마 어제 기념사를 환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일 정상회담도 뭐 앞두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 역사 왜곡이나 또 독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릇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작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논평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래된 일본의 관습이기 예.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 세계사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 그리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뭐는 또 그 과거와 같은 불행을 또 갖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는 일본의 주권 침탈, 국권 침탈에 대해서 예, 마치 예. 그게 우리의 잘못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보고요. 역대급으로 짧았던 기념사에서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분노케 할 수 있구나. 예. 굉장히 그 역사 왜곡된 인식이 걱정이 큽니다. 예, 반성과 사죄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진 기념사에서 역사 인식이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예.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 사람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다라고 선명하게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다시 한번 정의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였다. 근데 지금 현재 군국주의 침략자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통령이 규정을 했고 예. 또한 영광의 역사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우리 아픈 역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유하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국 위에 헌신한 선열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파트너 돼야 된다라는 거에만 방점을 둬서 너무 과대하게 이 잘못된 오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적인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용해보자라는 것과 예. 과거에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함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3.1절 날까지도 우리가 이런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에 그 대해서 좀 지점입니다. 판단을 좀 바로 그 들으시고, 지점입니다. 3.1절 기념사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일제에 대한 그 기본 전제 없이 사과나 반성 없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략적 파트너십만 강조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큰 것이죠. 바로 이게 일본이 좋아할 만한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특히 이제 대통령이 직접 빨간 펜으로 다 이렇게 그 수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기념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앞에 연설비서관이 작성했을 때 대전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가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예. 특히 3.1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이런 점에서 한미일 전략적 파트너십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러나 과거에 대한 정리 없이 미래로 마냥 가자 이런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예, 대한 규정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분명히 군국주의 침략자였다라고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강조한 점 꼭 예. 기억해 주시길 그런 바랍니다. 표현이 있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오늘은 좀 줄여야 될 것 같군요. 예, 남은 질문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